안녕하십니까. 박동순 TV의 박동순입니다. 지금은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 세력 간의 감정적 양극화 형상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치에는 경제적인 양극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인 양극화가 존재한다고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고 최근 뉴욕타임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곧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 미국의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공화당과 그 지지자들 간에 감정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통제를 위해 절대 필요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에 반대 입장을 취해온 공화당의 입장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 큰 지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 착용을 계속 거부하다가 최근에야 착용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문제에 있어서 서로 상대방 정당에 대해 또는 상대방 정당의 지지자들에 대해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편협하다, 타협하지 않는다고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나라의 사정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감정적 양극화는 어디까지나 법 질서 내에서의 양극화와 대립인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여야 정당 간 그리고 양당 지지자들 간의 감정적인 양극화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 그 추종 세력인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그 추종 공무원과 시민에 의해 감정의 범위를 넘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증폭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집권층에 비하여 말할 수 없이 열세인 야당은 이 거대한 집권 세력에 효율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당 간 감정적 양극화 현상은 여당과 그 지지 세력의 일방적인 의회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조국과 정경심 문제가 그렇고 울산 부정선거 문제가 그렇고 김경수 경남지사 문제가 그렇습니다. 김경수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2심 재판은 속개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 부정선거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도 중단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정의연의 윤미향 부정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도 간대해 온 데가 없습니다. 감정 대립을 부추기는 정부와 여당의 제19 감싸기는 법을 넘어 조폭 수준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는 문제의 핵심을 덮어두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도 감정의 대립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정당 간, 정당 지지자 간 감정적 양극화, 대립은 당사자 중 한쪽이 좌파 사회주의자, 특히 친북 세력이라는데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북한과 낮은 단계의 연방정부를 수립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감정적 대립의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과 법관, 그리고 판사, 법관이나 판사, 그리고 검사들이 물론 유력 민간인들도 포함됩니다만은 이들이 이 감정적 양극화 증폭에 가담하여 감정 대립을 부추기고
나아가서 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고 난 후에 2025년까지의 정부와 민간이 합하여 총 160조 원을 투자하는 뉴딜 정책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저는 경제는 잘 모르지만 내용을 보면 뉴딜 정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작성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발표문 자체도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모든 발표문이 그렇듯이 고등학교 수준의 작문 실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좌파 정권의 장기 집권을 도모하여 북한과의 연방제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민주 세력은 2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좌파 정권을 끝내고 정당 간 그리고 지지자들 간의 감정적 양극화, 대립을 순화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